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미슈입니다. 가장 먼저 S&P 500의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은 어제 이렇게 윗꼬리를 만들어주면서 0.12% 정도 하락했는데 차트의 형태를 보시면은 bearish 패턴이라고 할 수 있는 rising wedge 패턴을 벌써 두 번째 연속으로 만들어준 상태입니다. rising wedge 패턴이라는 것이 하락 패턴인지라 지난번처럼 이렇게 한번 조정을 받고요, 하락한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위쪽으로 브레이크아웃을 해주지 못한다면은 이러한 차트 패턴에 의해서 하락할 것이고, 여기 초록색 부분인 이 갭을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도체 ETF라고 할 수 있는 XLK 또한 보도록 할 텐데요. XLK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브로딩 매시 패턴을 그리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제가 그어놓은 이 빨간 색깔 경계를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XLK 또한 높은 확률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며, 여기 잡혀있는 이 큰 갭을 채우러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S&P 500에 더해서 XLK의 차트 또한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의 증시를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종목은 반도체 종목인 여기 엔비디아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은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구글과 메타 등이 하락하면서 어제 증시가 하락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장이었는데, 사실 이렇게 반도체 중에서도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주가 상승에 120%를 기여해 주면서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구글의 이러한 하락세들을 전부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즉 엔비디아가 증시를 다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주가 하락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애플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보겠는데요. 애플은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데드크로스를 만들기 직전인 상태입니다. 잘 보시면은 애플의 주가는 이미 이렇게 200일선이 뚫린 상태이고 176달러라는 지지선을 이렇게 지키지 못한 채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주가는 그 다음 영역인 167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애플의 주가가 하락하는 데는 너무나도 당연한 펀더멘털적인 이유와 밸류에이션적인 이유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애플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도 제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인데요. 애플의 주가는 지금 PE 멀티플에서 27배를 하고 있는 상태로,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은 애플의 시가총액은 애플의 연순이익 대비해서 27배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매수하는 입장에서 순이익 대비해서 주식을 27배를 주고 사고 싶다면 사면 되는 것이고요. 만약 순이익 대비해서 27배라는 돈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애플을 사기 싫다면 안 사면 되는 것인데, 저에게는 평가하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은 애플의 성장률입니다. 제가 평가를 한 뒤에 주가가 오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투자하는 기업이 애플이든 어떤 기업이든 제 기준에 맞게 평가를 해왔고, 이 세상에는 저평가 기업들이 얼마든지 있으며 지금까지 구글과 아마존, 마이크론, 퀄컴, 디스니 그리고 다양한 원주들을 포함해서 항상 저렴한 가격대에 사왔고, 그 기준에 따라서 좋은 시세 차익을 내왔습니다. 보수적인 잣대로 평가를 하되 오면 사고 안 되면은 다른 저평가를 사면 그만인 것입니다. 애플이라는 기업은 24년에 순이익 성장률 7%, 25년에는 10%, 그리고 26년에는 이렇게 8% 정도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앞으로 3년에 걸쳐서 두 자리도 아니라 고작 한 자리 숫자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에게 걸맞는 PE 멀티플은 여기 15배인데 애플이 자사주 매입도 공격적으로 하면서 느려진 성장률에 그나마 기여를 하는지라 애플은 항상 프리미엄을 받아왔고요. 역사적으로 15배가 아니라 이렇게 약 21.72배 멀티플을 받아온 것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원칙은 어떤 기업이든 비싼 기업은 결국 평균으로 돌아오고, 저렴한 기업도 비즈니스 모델만 좋은 우량주라면은 결국 평균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요. 제 기준에서 애플이 지금 받고 있는 멀티플 27.73배는 평균 멀티플인 여기 21.72배 대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과거 애플의 멀티플이 여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1배였을 때는 너무 비싸서 다른 기업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중국에서의 애플 아이폰 불황인데요. 불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24%의 판매 급락이 일어났고, 아이폰은 2024년 첫 주에 중국 점유율 4위로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골드만삭스에서 가장 확신이 강한 투자 목록과 에버코어 ISI의 전술적 성과 목록에서도 제거되었다는 부분도 있는데요. 중국에서 팔리는 대표적인 핸드폰 브랜드가 이렇게 6개가 있는데, 주황색이 23년이고 회색이 바로 24년으로 회색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 비보가 1등이고요. 화웨이가 2등, 어너가 3등, 그리고 애플이 4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률을 바라보시면은 23년 대비해서 비보와 애플은 줄어들었는데 화웨이와 어너는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이러한 시장 점유율 24% 급락은 사실 정말 컸습니다. 화웨이부터 오포의 핸드폰 중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무려 24%나 이렇게 하락을 했고요. 그 와중에 화웨이는 시장 점유율이 무려 64%나 증가했는데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실적에서도 여실없이 드러났습니다. 애플의 최근 실적에 어닝 per share와 매출액에서는 컨센을 돌파해 주었지만 고작 4%와 1%밖에 안 되고요. 중국 쪽에서의 매출액은 컨센 대비해서 무려 11% 하회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Berkshire Hathaway는 23년 4분기에 애플의 주식을 183달러에 1000만 주 정도 매도하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기업은 계속해서 이미 신호를 사전적으로 주고 있었습니다. 애플이 만약 저평가했다면 이미 악재가 선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부실하더라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플의 밸류에이션은 여기 버크셔가 주식을 팔았던 180달러대 당시 마찬가지로 무려 30배의 P/멀티플을 받고 있었고 사실 고평가인 상태에서 실적이 따라와주지 않는다면 주가는 하락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애플을 어떤 기준에서 매집을 하느냐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애플이 정말 훌륭한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비싸서 제가 매수를 하지 않고 기다려왔는데 저렴한 밸류에이션으로 와준다면 저는 기꺼이 매집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매집하는 기업들 상으로는 이렇게 꾸준히 숙제를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는데요. 1월 4일날 분석한 브레이크아웃을 시작한 28% 저평가 기업인 디즈니는 그때 당신 저평가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저평가는 아니게 되었고요. 52% 그리고 61% 저평가이면서도 CEO가 매집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최소 35% 저평가된 기업 등 저평가인 기업을 상으로 속재를 하면서 비중을 천천히 늘려나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미 애플에 대한 분석은 여기 이렇게 멤버십 분들 상으로 해드렸고 어떤 가격대가 적정 주가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집을 해나가고자 하는 계획 또한 이곳에 남겨놓았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애플을 매수하게 된다면 바로 이곳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에 공유드릴 것이고요. 애플을 어떠한 가격대에 계속 분할 매집을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계획 또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애플을 보았으니 이번엔 테슬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무려 전날 7%가 하락하면서 200달러의 벽을 넘지 못하고 다시 180달러대로 빠르게 내려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200달러대에 많은 콜옵션들이 위치해 있고 콜옵션이 저항선 역할을 꾸준히 함에 따라서 결국 주가가 200달러를 넘지 못하고 끌려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180달러대에 여기 이렇게 풋옵션이 최종적으로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만약 이 180달러라는 풋옵션에 의한 지지선이 깨진다면 주가는 더 아래로 하락할 수 있게 됩니다. 아까는 3월 8일을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 보았는데요. 참고로 3월 22일 기준으로 옵션 만기를 보시면은 테슬라의 풋옵션은 여기 이렇게 170달러에도 잡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몇몇 투자자들은 이미 테슬라의 주가가 170달러에서 165달러까지도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프리마켓에서 하락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중국에서의 출하량이 또 하락했다는 뉴스에서였습니다. 2월달에 중국 공장에서 여기 이처럼 6만 대 정도의 전기자동차를 출하했는데 이것은 전월 대비해서 약 16% 정도 그리고 지난해 동월 대비해서는 19%나 감소하였기 때문에 테슬라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24년 2월 기준 6만 대라는 수치는 23년 1월 대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슬라를 대상으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를 한번 잡아봤는데요. 테슬라의 주가가 188달러에서 추가로 하락해서 여기 177달러로 내려오게 된다면 61.8%의 위치에 잡히게 됩니다. 즉 177달러가 나름의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추가로 더 하락해서 148달러의 위치까지 오게 된다면 76.4%에 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지지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매집해 나간다면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만 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밸류에이션 또한 봐야 하는데요. 테슬라는 여전히 프라이스 OCF 관점에서 이렇게 47.18배를 하고 있는 상태로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연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무려 47배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테슬라의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25%인데 프라이스 OCF가 47배 거래가 되고 있다는 것은 테슬라는 적어도 저렴한 기업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제가 5개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매집한 디즈니는 여전히 고평가가 아닙니다. 벌써 저점 대비해서 43%가 오르면서 많이 회복했지만 여전히 고작 프라이스 OCF 기준 17배밖에 되지 않고요. 연평균 영업현금 흐름 성장률은 16%로 사실 17배라는 멀티플 대비해서는 큰 차이가 없으며 프리미엄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저평가인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저평가일 때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사지 않을 때 미리 매집하고 평단가를 최대한 낮춰서 기다리는 스타일이고요. 저는 그 과정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와 텔레그램에 공유드리는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매집을 한 만큼 수익을 내면은 이렇게 크게 내시는 분들이 많으며 테슬라가 적정주가 혹은 저평가가 된다면은 바로 이곳과 텔레그램에 먼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을 많이 서포트해드리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최대한 많은 분들을 또 서포트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카페 또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제가 분석하는 차트 패턴들을 공부가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남겨놓고 있고요. 거시경제나 한국 주식 유튜브는 물론 한국 주식을 대상으로는 무료로 제가 밸류에이션 요청을 받아서 무료로 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인 해보신다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